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먹는 콜라겐 효과 있나요? 콜라겐 바르는 거 좋아지나요? 환자분들이 진짜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일단은 콜라겐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얘기한 콜라겐 총론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샥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먹는 콜라겐부터 한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보통 콜라겐 많은 음식이라고 하면 닭발, 족발 돼지 껍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먹어서 콜라겐을 채운다는 상식 과학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콜라겐 자체가 여러 개의 나선 구조가 꼬여서 만들어진 큰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몸의 소장이나 이런 데서 영양소가 흡수되려면 어느 정도 레벨로 좀 잘게 쪼개져야 되는데 이 음식을 먹어서 콜라겐을 통째로 흡수한다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나는 소화의 신이다, 내 위장은 강철이다 해도 이건 사실상 어려워요. 이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극복해보자 해서 나온 게 보통 얘기하시는 저분자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피쉬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제 저분자 콜라겐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그 달톤이라는 단위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소화관 점막으로 흡수가 돼서 몸에 좀 이제 퍼지려면 500 달톤 이하의 사이즈가 돼야 돼요. 이게 사이즈가 작을수록 유리하고 한 300에서 500 달톤 정도는 돼야 흡수가 적합한데 이 돼지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5만 달톤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돼지 껍데기 말고 진짜로 우리가 파는 저분자 콜라겐을 먹으면 왠지 내 몸에 작은 콜라겐들이 쏙쏙 들어서 흡수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분자 콜라겐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번 시간에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펩타이드가 되고 이 펩타이드가 꼬여서 단백질 줄기 나선 구조가 되고 이 나선 구조가 3개가 또 꼬여서 3중 나선 구조인 콜라겐이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3중 나선 구조인 콜라겐을 가수분해를 시켜서 나선으로 만들고 요거를 또 펩타이드로 만들어서 이런 펩타이드 잘게 쪼개진 이 단위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게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쪼개진 트리펩타이드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트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3개가 붙어있는 펩타이드를 트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나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는데 햄버거가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고 햄버거 재료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또다시 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거든요. 저분자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콜라겐 자체가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몸에 흡수된 이런 트리펩타이드들이 몽땅 우리가 원하는 피부로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혈액으로도 가고 장기로도 가고 연골도 가고 인대도 가고 그 중에 아주 소량의 부분이 우리 진피 쪽으로도 오긴 와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 것이 콜라겐을 아주 보충하는 데 좋은 대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콜라겐 섭취에 입점을 되게 피력을 하고 있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진피 치밀도도 좋아지고 보습도 잘 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사실 먹는 콜라겐 제조사에서 펀딩 받은 그런 것들도 있고 모집단이 좀 작은 경우도 있고 해서 연구 결과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전체의 진리인 양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재료가 없는 것보다는 햄버거 만들 재료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 내가 관리를 하고 피부에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요거 자체가 나의 콜라겐의 이 필요량을 대체해줄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콜라겐을 그래도 나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런 저분자 콜라겐을 꼭 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콜라겐 함량이 있어요. 이 함량률이 적어도 1000에서 3000mg은 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조금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흡수된 트리펩타이드가 내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얼마큼 효율적으로 쓰이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고 저는 약간은 회의적이지만 콜라겐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쁜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개개인 차에 의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꼭 드실 때 비타민C 같이 챙겨 드세요. 제가 저번 콜라겐 총론에서 비타민C가 있어야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느 교과서에도 나오는 비타민C는 콜라겐이랑 완전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꼭 신경 써서 콜라겐을 드시더라도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르는 콜라겐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흡수돼야 되잖아요. 분자량이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펩타이드 형태로 이제 제조가 되게 되어 있어요. 펩타이드라고 하면 엄청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뭐 우리 몸에 유해한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펩타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 아주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 표피 있잖아요. 요 표피의 기본 기능은 보호예요, 보호. 우리 소화기관은 얘네는 흡수기관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보호기관이에요. 밖에서 비 올 때 내 진피에 빗물이 안 스미고 자극이 있어도 얘네들이 두꺼운 각질층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진피층을 사실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콜라겐 싹 발랐을 때 얘네가 진피층으로 쏙쏙 흡수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각질층이랑 표피의 건강한 그런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작은 그런 분자량이 어쩌다 이제 진피로 쏙 들어가서 콜라겐을 만들었다 하는 이벤트가 있긴 하겠지만 마치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를 바르는 쪽쪽 콜라겐이 쏙쏙 속에 들어가서 진피 쪽을 쪽쪽 채워주는 이런 효과는 아니다. 이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도움은 되거든요. 피부 보습이나 그냥 전체적인 재생에 있어서. 그렇지만 콜라겐 쏙쏙 이런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대 광고나 과장 광고에 혹해서 좀 과도한 기대를 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비싼 화장품이다, 바르는 콜라겐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그냥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미용이랑 안티에이징에 정말 관심이 높고 시장 형성 자체가 정말 몇 조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허위나 과장 광고도 많기 때문에 뭔가 제품이나 이런 거를 내 소중한 월급을 써서 선택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